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랍권 국가들이 테슬라에게 노다지 시장인 이유를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경험을 해본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랍권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뭐 좀 단순 수치이긴 합니다만 인구로 한번 볼게요. 이제 보통 아랍의 22개국의 아랍연맹이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죠. 마치 유럽의 EU 연합과 같은 그런 규모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아랍연맹인데, 그 아랍연맹의 전체 인구가 약 4억 7천만입니다. 참고로 EU 같은 경우에 아마 러시아가 빠진 인구수로 보여지는데, 러시아를 뺀 EU 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U 연합의 전체 인구수가 약 4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럽연합이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국가 조직들, 이제 연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합 개념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연합체가 있는 것이 바로 아랍권 국가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더라고요.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의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약 25%인 19억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아마 우리나라와는 좀 문화적으로 이질감, 여러 가지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 교류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심에서는 살짝 좀 멀어져 있는 국가들이 이제 아랍권 국가들인데, 그들의 시장 잠재성, 그 오일머니의 파워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임원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쿠웨이트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도 자주 나가고 그 파트너와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었고, 실제로 그 나라에 제 해당 브랜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인가 그 나라에서, 쿠웨이트에서 계약을 맺으러 실제로 현지 출장도 갔었었고, 그래서 쿠웨이트에 대한, 그리고 아랍권 국가들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좀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파트너와 어떤 도로를 이제 하염없이 아주 이제 긴 도로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마치 옥상에 있는 물탱크와 같은 이제 그런 큰 둥글게 아주 거대하게 있는 그런 물체들이 여러 개가 쭉 이제 도로를 달릴 때 쭉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지를 파트너한테 물으니까 파트너가 저게 바로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석유를 그냥 막 갖다 뽑아 올리는 그런 이제 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가 저한테 저기서 1년에 얼마의 돈을 이제 오일머니로 이제 뽑아내는지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감이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30조, 40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하나로 약 130조 정도의 달하는 그 가치의 석유를 빼서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어떤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그냥 그 석유를 그냥 기계 하나 갖다 놓고 뽑아내면은 1년에 130조의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쿠웨이트 인구가 42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크기도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니까 10%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30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거의 원가 개념이 있겠습니까? 막 그냥 말 그대로 오일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420만 인구에서 130조가 그것만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해보면 이 420억 인구의 130조의 가치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300조, 1500조에 다다르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한 600조 정도의 1년 국가 예산인데, 거기에 3배에 달하는
가치의 오일머니가 매년 별다른 노력도 없이 생기는 것이죠. 그 세금도 없는 그 국민들이고 1년 연간 GDP가 약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세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그 실내에 주로 있죠. 워낙 더우니까. 참고로 온도가 한국의 그 섭씨인가요? 그러니까 52도가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48도, 50도로 오르락내리락 했었었고 52도가 넘어가는 날도 있어서 당연히 그때 외출을 안 했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내렸을 때 그 느낌이 어떠냐. 바깥의 느낌이 아마 경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오븐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오븐이 아니고 대형 오븐이 한창 이제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그 오븐에서 나오는 열풍, 그 열풍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온몸의 사방팔방으로 다 느끼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잠깐 실외에서 이동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행히도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진 않은데 엄청난 그 열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덥다는 느낌이 사실 잘 들지가 않을 정도의 살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열풍을 느끼는 어떤 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쿠웨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아랍연맹에서 소국가만 하더라도 1년에 130조가 넘어가는 유전을 뽑아내면서 현금 창출하는 것이고 그걸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아랍연맹 국가들의 그 오일머니도 어마무시한 것이죠. 근데 이 오일머니를 그 나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좀 제대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고 나라 경제를 정말 21세기에 맞게 최첨단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실제로 오후에 야외를 이제 나가 보기도 하지만 아주 잠깐 있죠. 그리고 차를 통해서 길거리를 보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대중교통도 거의 전부 하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만들어서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실외에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돈은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쓸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을 이제 테슬라가 할 미래 사업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 수많은 오일머니를 테슬라가 쓸어 담을 수도 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에서 지금의 옵티머스가 조금 고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관절이나 손목, 이 모든 발목까지 모든 부분들이 정말 인간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쿠웨이트를 그냥 예로 들었을 때 지금 하지 못하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 없는 그 더위에 맞서가지고 그 옵티머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워낙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 힘든 스피드로 우리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1년 정도면 완공이 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는 아무리 못해도 5년, 6년은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지체되는 사업적인 어떤 그런 미션들이 옵티머스를 통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건이 있죠. 아마 그래서 테슬라가 기상천외한 미션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이 열에 견뎌내야 돼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나요? 그 옵티머스를 움직이는 핵심이 되는 센서가 될 수 있고 AI 기술의 집약체가 있는 무언가가 이제 옵티머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액추에이터가 열에 견뎌야 됩니다. 열을 견디는 것도 10시간 넘게 견뎌야 되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비도 거의 안 오면 되니까 완전히 그냥 떼약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옵티머스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옵티머스의 그 껍데기 있죠. 그 껍데기가 아주 고도화된 단열재가 된다.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옵티머스 몸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부품들이 있겠죠. 선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열에서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이것이 옵티머스가 아랍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옵티머스가 이 더위에 견딜 수 있는지.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열풍을 지금도 온전히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느낌을 하는데, 옵티머스가 이 더위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면서 실제로 테슬라의 EPS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보택시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고, 물류적인 어떤 유통에 있어서도 워낙 덥고 인프라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로보택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옵티머스와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고, 이것이 아랍연맹의 전반적인 사업의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난데, 거기에 테슬라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옵티머스가 아랍권 국가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악재들이 있어서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긴 호흡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테슬라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테슬라를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 걱정거리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구나. 아랍권 국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랍권 국가의 시장 잠재력은 엄청나고, 그 시장 규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일머니의 파워 역시 어마어마한데, 테슬라가 그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장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